윤희가 완화병동 한가운데서 고함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병원 이사장 며느리야. 복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낮게 말합니다. 그래서 환자 앞에서 반말해도 된다는 건가요? 윤희는 비웃으며 소리칩니다. 말기 환자? 솔직히 돈도 안 되잖아. 복도에서 휠체어 끄는 도식의 손이 떨립니다. 복자는 마음속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윤희를 참교육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에 자리한 한빛병원은 9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입니다. 복도마다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고 벽에는 세월에 바래진 환자는 가족입니다라는 표어가 걸려 있습니다. 72세 여성 오복자는 오늘도 7층 완화병동을 오르내립니다. 지금은 말기 환자 보호자 신분이지만 과거에는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수십 년을 버텨온 사람입니다. 복자는 분주하게 환자들을 돌보는 젊은 간호사들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때는 야간 근무 끝나고도 환자 밥 먹이는 게 먼저였는데 돈은 없어도 마음만큼은 있었습니다. 7층 709호에는 78세 남성 김도식이 누워 있습니다. 전쟁 참전 용사였고 지금은 말기 상태입니다. 목소리는 약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고집이 남아 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는 낡은 시계 하나와 오래된 군번줄이 놓여 있습니다. 가족 사진은 없습니다. 복자가 미지근한 보리차를 건네자 도식은 한 모금 머금고 천천히 웃습니다. 오 간호사, 아니 복자씨, 오늘도 왔나? 아이고 어르신. 제가 간호사였으면 지금도 이렇게 콩나물 시루 같은 병동에서 뛰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이 있으니 여기서 덜 무섭다. 복자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먹먹해집니다. 도식은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복자가 아니면 이 사람 곁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병원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환자 중심이라는 말 뒤에는 보험수가, 병상 회전율, VIP 관리 같은 단어가 더 크게 울립니다. 복자는 간호사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환자 한 명 한 명이 정말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복자는 도식에게 죽을 먹입니다. 도식은 숟가락을 입에 댈 때마다 힘들어하지만 꾸역꾸역 삼킵니다. 복자는 물수건으로 도식의 입가를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기운 차려야죠. 도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자의 손을 꼭 잡습니다. 말없이 고맙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바로 그때 간호스테이션 앞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위층에서 VIP 병실 확장한대요. 완화병동 예산은 또 줄어든다던데. 복자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복자는 간호사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예산이 줄어든다는 게 사실입니까? 젊은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어머님. 그냥 소문일 수도 있어요. 복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겨울 하늘은 잿빛이고 병원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습니다. 복자는 문득 이 병원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를 떠올립니다. 창립 멤버들이 모여 약속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돈이 없어도 환자는 버리지 말자고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보내주자고 했던 그 약속입니다. 복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젊은 간호사로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복자는 그날 오후 내내 도식 곁을 지킵니다. 도식은 대부분 잠을 자지만 가끔 눈을 뜨면 복자가 옆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걸 복자는 압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복자는 도식에게 인사를 합니다. 내일도 올 거지? 당연하죠. 어르신 혼자 두면
누가 보리차 끓여드립니까? 복자는 병원을 나서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립니다. 뚝, 뚝, 뚝. 날카롭고 빠른 소리입니다. 복자는 고개를 돌려봅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짙은 색 코트를 입은 여자는 핸드백을 거칠게 쥐고 걸어갑니다. 복자는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완화병동에는 보호자들이 대부분 편한 옷차림으로 오는데 저렇게 날카로운 차림으로 오는 사람은 드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자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끝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여기가 완화병동이야? 진짜 낡았네. 이런데 예산 쓰는 게 말이 돼? 그 목소리는 차갑고 불쾌한 느낌을 줍니다. 복자는 가슴이 불편해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히고 복자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복자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그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이런데 예산 쓰는 게 말이 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복자는 불안합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하지만 복자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냅니다. 아마 처음 오는 보호자겠지. 병원이 낡은 건 사실이니까. 복자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버스 창밖으로 겨울거리가 흘러갑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은 집으로 향합니다. 복자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일도 도시 곁을 지켜야 합니다. 내일도 환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복자는 알지 못합니다. 그 하이힐 소리가 곧 자신의 평온한 믿음을 깨뜨릴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병원에 큰 파도가 밀려올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복자는 그저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집에 도착한 복자는 작은 방에 불을 켭니다. 낡은 간호사 명찰이 서랍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복자는 그걸 꺼내 한참 바라봅니다. 한빛병원 간호사 오복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자는 명찰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환자는 가족이지. 그건 변하지 않아. 복자는 명찰을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끕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입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직후 완화병동 간호스테이션 앞이 갑자기 시끌해집니다. 복자는 709호에서 도식에게 물을 먹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45세 여성 서윤이가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린 채 핸드백을 툭 내려놓고 소리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병원 이사장 며느리야. 젊은 간호사 하나가 당황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보호자 출입 시간이라서요. 윤희는 말을 끊고 간호사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톡톡 칩니다. 너 지금 나한테 반말해? 너희 교육 어떻게 받았어? 간호사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눈치만 봅니다. 복자는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간호스테이션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환자 앞에서 반말해도 된다는 건가요? 여기 환자들 다 귀가 열려 있어요. 윤희의 시선이 복자의 얼굴에 꽂힙니다. 윤희는 복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합니다. 할머니, 뭔데 끼어들어요? 할머니가 아니라 여기서 평생 일한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네.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복자는 참았던 말을 꺼냅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 대하는 도리는 안 바뀝니다. 윤희는 코웃음을 치며 병실 쪽을 힐끗 보고는 일부러 크게 말합니다. VIP는 VIP 대접을 받아야지. 여기 완화병동? 솔직히 돈도 안 되잖아. 말기 환자들 모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복도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복자의 얼굴이 굳습니다. 709호에서 휠체어를 끌고 나와 있던 도식의 손이 떨립니다.
도식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돈 안 되는 인간이 된 건가? 복자는 도식의 떨리는 손을 보고 마음속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복자는 윤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돈이 안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윤희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복자에게 한 발짝 다가섭니다. 할머니, 현실 모르시네. 병원도 사업이에요. 돈 안 되는 병동 유지하면 병원 전체가 망해요. 복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윤희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 시선이 너무 차분해서 윤희가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윤희는 하이힐을 끌며 복도를 걸어갑니다. 그 소리가 환자들의 귀에 날카롭게 박힙니다. 윤희가 사라지고 나서야 간호스테이션의 숨소리가 돌아옵니다. 젊은 간호사가 복자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분 정말 이사장 며느리예요. 알아요. 그래도 틀린 말에는 대꾸해야죠. 복자는 709호로 돌아갑니다. 도식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자가 다가가자 도식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복자 씨,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곤란해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저 여자 말이 맞아. 나는 이제 돈도 안 되고 나을 것도 없고. 복자는 도식의 손을 꼭 잡습니다. 어르신, 사람은 돈으로 재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은 이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분입니다. 도식은 복자의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습니다. 복자는 도식 곁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습니다. 저녁 무렵 복자는 수간호사에게 불려갑니다. 수간호사는 복자를 보자마자 한숨을 쉽니다. 복자 어머님, 오늘 일 때문에 윗선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이사장 며느리분이 불쾌하셨다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복자는 어이가 없습니다. 환자들 앞에서 저런 말하는 게 괜찮다는 겁니까? 저도 어머님 마음은 알아요. 근데 저희도 입장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복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수간호사도 난처한 표정으로 복자를 바라봅니다. 복자는 병원을 나서며 복도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벽에 걸린 환자는 가족입니다라는 표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복자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자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건 단순한 무례가 아니야. 돈이 사람 위에 올라타는 순간이었어. 복자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거리는 어둡고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복자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도착한 복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냅니다. 병원 창립 당시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간호사였던 복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선배 간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 환자들과 함께 웃는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복자는 사진을 보며 그때를 떠올립니다. IMF 직후 병원이 적자에 허덕일 때도 창립 멤버들이 모여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환자는 버리지 말자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자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복자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도식 어르신을 지키는 건 단지 한 환자를 지키는 게 아니야. 이 병원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야. 복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돈도 안 되잖아. 말기 환자들 모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말들이 복자의 가슴을 찌릅니다. 복자는 일어나 물을 마십니다. 부엌 창문으로 새벽 공기가 들어옵니다. 복자는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조용히 움직여야겠다고, 이 병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며칠 뒤부터 병동의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간호사들은 복자 앞에서 더 조심스러워지고 환자들을 돌보는 손길도 왠지 서두르는 느낌입니다. 복자는 그 변화를 느끼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병동 수간호사가 복자를 따로 부릅니다. 수간호사의 얼굴은 어둡고 목소리는 떨립니다. 복자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마음은 알죠. 근데 윗선에서 얘기가 내려왔어요. 뭐가 내려왔는데요? 수간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709호 도식 어르신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 검토하라고 했어요. 복자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손이 저절로 떨립니다. 말기 환자를 전원시킨다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요? 수간호사는 목소리를 더 낮춥니다. 이사장 사모님 쪽에서 병상 정리하라고 VIP 병실 확장한다고 했대요. 복자는 할 말을 잃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수간호사는 복자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어머님, 저도 싫어요. 정말 싫은데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월급쟁이니까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옵니다. 복도를 걸으며 복자는 주먹을 꽉 쥡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이건 아닙니다. 복자는 그날 밤 병원 뒤편 작은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복자는 일어서지 않습니다. 복자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립니다. 90년대 IMF 직후였습니다. 병원이 적자에 허덕일 때도 창립 멤버들이 모여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환자는 버리지 말자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젊은 간호사였던 복자도 있었습니다. 선배들의 눈빛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복자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 병원은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 누군가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숨쉬게 하려고 만든 곳이었어. 그게 사명이었지. 복자는 결심합니다. 도식을 지키는 건 단지 한 환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병원의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음 날부터 복자는 병동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간호사들에게 슬쩍 물어보고 보호자 대기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복자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다른 보호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말합니다. 요즘 병원 분위기가 이상해요. 간호사들이 자꾸 VIP 병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보호자도 거듭니다. 저도 들었어요. 완화병동 예산을 빼서 위층 VIP 공사에 쓴다던데요. 복자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병원 창립기금 관련 서류가 최근에 누군가 다시 정리했대요. 이상하죠? 복자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창립기금 서류라니. 복자는 그날 저녁 결심합니다. 병원 지하 기록실에 내려가 보기로 합니다. 밤 10시가 넘어 병원은 조용해집니다. 복자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갑니다. 기록실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복자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낡은 철제 서랍, 먼지 쌓인 파일들이 가득합니다. 복자는 손전등을 켜고 서랍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한참을 찾다가 창립위원 명단이라고 적힌 파일을 발견합니다. 복자는 파일을 꺼내 펼칩니다. 거기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오복자, 창립실무위원, 간호부. 복자는 잠깐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 내가 그냥 보호자가 아니지. 복자는 페이지를 넘깁니다. 창립기금 기부자 명단에 익숙한 성이 보입니다. 서씨 집안, 의료재단 후원 약정. 복자의 손이 굳습니다. 윤희의 성도 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약정 미이행,
대신 내부 인사로 대체. 복자는 그 말이 의미하는 걸 직감합니다. 돈을 안 내고 사람으로 메웠다는 건가? 복자는 서류를 더 자세히 봅니다. 약정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실제 입금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 비고란에 인사배치로 가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거기 뭐예요? 복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윤희가 서 있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뺐듯이 낚아채며 비웃습니다. 아이고, 옛날 영광 찾으려고요? 창립 멤버. 그래서 뭐요? 복자는 서늘하게 묻습니다. 그럼 며느리님은 이 병원에 뭘 하셨나요? 윤희는 웃으면서도 눈이 흔들립니다. 내가 뭘 했든 내 남편이 이사장 아들이고 시아버지가 이사장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자는 윤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중요한 건 이 병원이 왜 만들어졌는지예요.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사람 살리려고 만든 겁니다. 윤희는 코웃음을 칩니다. 할머니, 세상 모르시네. 요즘은 사람도 돈이에요. 돈 안 되는 사람 붙들고 있으면 다 같이 망해요. 복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들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할머니, 앞으로 이런데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다음엔 경찰 부를 거예요. 문이 닫히고 복자는 홀로 기록실에 남습니다. 복자는 주먹을 꽉 쥡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자는 이미 필요한 정보를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복자는 그날 밤 709호로 돌아갑니다. 도식은 자고 있습니다. 복자는 도식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어르신, 끝까지 지킬게요. 이 병원의 약속도 어르신도 지킬게요. 다음 날 아침 복자는 일찍 병원에 도착합니다. 복자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본 서류 내용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서씨 집안 약정 미이행 대신 내부 인사로 대체. 복자는 이 단서를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복자는 709호로 들어가 도식을 깨웁니다. 도식은 천천히 눈을 뜨고 복자를 바라봅니다. 복자 씨, 오늘은 일찍 왔네. 어르신, 여쭤볼 게 있어요. 복자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르신, 혹시 전쟁 때 사람 목숨값이 돈으로 바뀌는 걸 보신 적 있어요? 도식은 눈을 감고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때도 비슷했어. 윗사람 명령이 사람보다 위였지. 전선에서는 숫자로만 봤어. 몇 명 투입, 몇 명 전사. 그게 전부였지. 복자는 도식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럼 지금도 똑같이 두면 안 되잖아요. 도식은 복자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사람 도리는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가봐. 복자는 울컥합니다. 그 말이 싸움의 불씨가 아니라 사명감의 불이 됩니다.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섭니다. 어르신, 제가 뭔가 해볼게요. 복자는 병원 행정실로 향합니다. 행정실 직원 중에는 복자가 간호사로 일할 때부터 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자는 그중 한 명인 김 과장을 찾습니다. 김 과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 과장은 복자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복자는 주변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창립기금 관련 서류가 최근에 다시 정리됐다는 게 사실인가요? 김 과장의 표정이 굳습니다. 김 과장은 복자를 복도 구석으로 데려가 속삭입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제가 좀 알아봤어요. 서씨 집안 약정 미이행 것 말이에요. 김 과장은 한숨을 쉽니다. 선생님,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이사장님이랑 직접 연결된 문제예요. 복자는 김 과장의 팔을 잡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해요. 이 병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요. 김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서 씨 집안은 병원 창립 때 큰 돈을 약정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한 푼도 안 냈어요. 대신 이사장님이 그쪽 집안 사람을 병원 내부에 배치하기로 했죠. 그게 지금 며느리라는 사람인가요?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확히는 며느리 아버지가 약정한 건데 돈 대신 딸을 이사장 아들한테 시집 보낸 거죠. 그게 거래였어요. 복자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병원이 돈과 권력에 팔린 겁니다. 그럼 지금 완화병동 예산 삭감하고 VIP 병실 확장하는 것도 전부 며느리 쪽에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사장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복자는 김 과장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섭니다. 복자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원 운영 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영혼이 팔린 문제입니다. 복자는 그날 저녁 도식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르신, 이 병원이 창립될 때 약속이 있었어요. 돈이 없어도 환자는 버리지 말자고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약속이네. 근데 지금은 그 약속이 깨지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만 대접받고 어르신 같은 분들은 쫓겨나고 있어요. 도식은 복자의 손을 잡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 약속을 지켜야지. 당신이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잖아. 복자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울 시간이 없습니다. 복자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수첩을 꺼냅니다. 병원 창립 때 함께했던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당시 행정팀장이었던 사람, 사회복지사 출신 이사, 지역 교회 장로. 복자는 전화기를 듭니다. 첫 번째 전화는 행정팀장이었던 박 선생에게 겁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 저 오복자예요. 복자 씨?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복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합니다. 선생님, 한빛병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다 박 선생이 조용히 묻습니다. 무슨 일인데? 복자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윤희의 무례함, 완화병동 예산 삭감, 도식의 전원 계획, 그리고 창립기금, 약정, 미이행 건까지 전부 이야기합니다. 박 선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복자 씨, 그 병원이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곳인데? 그래서 선생님께 전화드렸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약속, 기억하시죠? 물론이지. 돈이 없어도 환자는 버리지 말자. 그게 우리 사명이었잖아. 복자는 목소리에 힘을 줍니다. 선생님, 그 약속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박 선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알았어. 다른 창립 멤버들한테도 연락해 볼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복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보이지 않지만 복자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빛이 켜집니다. 복자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자가 아니라 병원의 기억을 데리고 싸우는 거야. 며칠 뒤 병원 로비에 경찰이 나타납니다. 복자는 수간호사에게 끌려가듯 행정실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윤희와 병원 감사팀이 앉아 있습니다. 윤희가 종이를 탁 내려치며 소리칩니다. 이 할머니가요, 기록실 서류를 훔쳐봤대요. 그리고 간호사들 선동해서 병원 업무 방해하고요. 감사팀 팀장이 복자를 향해 차갑게 말합니다. 병원 내 문서 무단 열람, 개인정보 취급 위반입니다.
보호자 신분으로는 심각한 문제예요. 복자는 숨이 턱 막힙니다. 저는 환자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윤희가 비웃으며 끼어듭니다. 환자 핑계 대지 마세요. 여기선 규칙이 있어요. 감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합니다. 보호자 등록 취소 조치가 내려집니다. 병원 출입도 제한될 수 있어요. 윤희는 승리한 듯 웃으며 일어섭니다. 이제 조용해지겠네요. 할머니, 앞으로 병원에 함부로 오지 마세요. 복자는 비틀거리며 709호로 향합니다. 도식은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복자가 들어서자 도식은 복자의 얼굴을 보고 알아챕니다. 무슨 일 있었어? 복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어르신, 저 오늘 보호자 등록 취소당했어요. 도식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혼자인 거야? 아니에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복자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그날 저녁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수간호사가 복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복자 어머님, 도식 어르신 내일 모레 다른 병원으로 전원 가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상태가 이런데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위에서 결정된 일이에요. 복자는 709호로 뛰어들어갑니다. 도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자 씨, 나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한대. 어르신, 제가 막을게요. 도식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막을 수 있겠어? 이미 결정된 일인데. 바로 그때 도식이 갑자기 숨을 헐떡입니다. 호흡곤란입니다. 복자가 달려가 간호사를 부릅니다. 산소, 빨리 산소 주세요. 간호사들이 망설입니다. 젊은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님, 윗선에서 전원 확정이라서요. 복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칩니다. 지금 환자가 숨 못 쉬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간호사는 결국 산소를 가져오지만 손이 떨립니다. 복자는 도식의 손을 꼭 잡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도식은 의식이 흐려지는 중에도 복자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말합니다. 끝까지 사람으로 있어줘. 복도에서 윤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봐요. 괜히 소란 피우다가 환자 상태만 나빠졌잖아요. 다 저 할머니 탓이에요. 복자는 윤희를 똑바로 바라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도식은 응급처치 후 겨우 안정을 찾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복자는 밤새 도식 곁을 지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안 요원이 복자에게 말합니다. 오복자 씨, 오늘부터 병원 출입이 제한됩니다. 지금 나가주셔야 합니다. 복자는 709호를 바라봅니다. 도식이 창가에 앉아 복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자는 도식에게 손을 흔듭니다. 도식도 힘없이 손을 듭니다. 복자는 병원 밖으로 나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옵니다. 복자는 병원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7층 709호 창문이 보입니다. 복자는 병원 앞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문제 보호자라는 소문이 병동 전체로 퍼졌습니다. 복자는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이 손이 사람 살리던 손이었는데 지금은 죄인 손이 됐습니다. 복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보호자 자격도 잃었고 병원 출입도 막혔고 도식은 전원 갈 처지입니다. 복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은 별이 없습니다. 복자는 눈을 감고 도식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립니다. 끝까지 사람으로 있어줘. 복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복자는 전화기를 듭니다. 박 선생에게 전화를 겁니다. 박 선생님, 저예요. 일이 더 나빠졌어요. 복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박 선생은 전화 너머로 한숨을 쉽니다. 복자 씨, 힘내. 우리가 움직일게. 창립 멤버들 모임 잡았어. 이번 주말에 만나자. 복자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복자는 텔레비전을 켭니다. 90년대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정을 말합니다. 복자는 서랍을 열고 옛날 호출기를 꺼냅니다. 그걸 보며 혼잣말합니다. 그땐 전화 한 통도 아껴가며 환자 지켰는데 지금은 돈이 사람을 밀어내네. 복자는 호출기를 쥐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도식을 지키겠다고, 이 병원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복자는 창밖을 다시 바라봅니다.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자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빛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불빛을 끄지 않겠다고 복자는 다짐합니다. 주말이 되자 복자는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오래된 찻집, 병원 창립 멤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복자가 도착하자 박 선생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복자 씨 왔어.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안에는 3명이 더 앉아 있습니다. 당시 사회복지사였던 이 선생, 지역교회 장로였던 최 목사, 그리고 초기 간호부장이었던 정 선생입니다. 모두 70대가 넘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과 같습니다. 복자가 자리에 앉자 박 선생이 먼저 입을 엽니다. 복자 씨, 전화로 들었어. 병원이 정말 그렇게 됐다고?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윤희의 무례함, 완화병동 예산 삭감, 도식의 전원 계획, 그리고 자신이 병원 출입 금지당한 일까지 전부 말합니다. 정 선생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칩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병원인데. 최 목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약속했죠. 돈이 없어도 환자는 버리지 말자고. 그게 한빛병원의 사명이었어요. 이 선생이 복자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복자 씨,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복자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냅니다. 거기에는 복자가 조사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서씨 집안 약정 미이행건, 이게 핵심입니다. 창립기금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안 냈어요. 대신 딸을 이사장 아들한테 시집 보냈죠. 박 선생이 놀라며 묻습니다. 그게 지금 며느리라는 사람? 맞아요. 그 거래로 병원 운영권을 일부 넘긴 거예요. 지금 완화병동을 없애고 VIP 병실 만드는 것도 전부 그 사람 지시입니다. 정 선생이 한숨을 쉽니다. 이 사장이 왜 그런 거래를 했을까? 복자가 대답합니다. IMF 때 병원이 어려웠잖아요. 돈이 급했던 거죠. 그래서 약정을 받아들였는데 실제로는 돈 대신 사람을 받은 겁니다. 최 목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증거를 모아야겠네요. 약정서, 기록, 증언 같은 거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기록실에서 봤어요. 약정 미이행 기록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병원 출입이 금지됐잖아요. 박 선생이 복자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창립 멤버야. 우리도 병원에 들어갈 권리가 있어. 이 선생이 메모하며 말합니다. 이번 주에 이사장한테 면담 신청을 해봅시다. 창립 멤버 자격으로요. 복자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모두를 바라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복자는 병원 근처를 배회합니다. 출입은 금지됐지만 도식이 걱정됩니다. 복자는 병원 뒤편 공원 벤치에 앉아 7층 709호 창문을 바라봅니다. 그때 젊은 간호사 하나가 복자에게 다가옵니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고
복자 옆에 앉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무슨 일이니? 간호사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냅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그날 녹음했어요. 윤희 씨가 말한 거요. 복자는 눈이 커집니다. 녹음을?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말기 환자? 어차피 곧 돌아가실 분들인데 병상 점유하면 손해잖아. 빨리 전원 보내. 완화병동 예산 빼서 VIP 공사에 넣으라고. 복자는 손이 떨립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간호사가 복자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어머님, 이거 쓰세요. 저는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근데 어머님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자는 녹음기를 받아듭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간호사는 일어서며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님, 도식 어르신 내일 전원 가세요. 서둘러 주세요. 복자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일이라니. 복자는 녹음기를 꼭 쥐고 일어섭니다. 복자는 집으로 돌아와 박 선생에게 전화를 겁니다. 박 선생님, 증거를 찾았어요. 녹음 파일이요. 복자는 녹음 내용을 들려줍니다. 박 선생은 전화 너머로 놀라며 말합니다. 이거면 충분해. 이사장 면담 때 이걸 틀면 돼. 근데 선생님, 도식 어르신이 내일 전원 간대요. 뭐? 그럼 시간이 없잖아. 면담을 당겨야겠어. 박 선생은 바로 다른 창립 멤버들에게 연락합니다. 그날 밤 늦게 박 선생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복자 씨, 내일 오전 이사장 면담 잡았어. 우리 다 같이 가자. 복자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쉽니다. 화가 아니라 슬픔이 먼저 올라옵니다. 윤희는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돈으로만 배운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멈춰야 합니다. 복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날 것입니다. 복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 처음으로 별 하나가 보입니다. 복자는 옛날 간호사 명찰을 꺼내듭니다. 한빛병원 간호사 오복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자는 명찰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내일은 간호사가 아니라 창립실무위원으로 가는 거야. 병원의 기억을 데리고 가는 거야. 복자는 명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확인합니다. 재생이 잘 됩니다. 복자는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눕습니다. 복자는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도식을 지키고 이 병원의 약속을 지키는 날입니다. 복자는 그렇게 다짐하며 잠에 듭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이사회 간담회가 열립니다. 로비는 꽃다발과 정장 차림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윤희는 승리한 사람처럼 웃으며 VIP 병실 확장 계획서를 들고 서 있습니다. 바로 그때 복자가 들어옵니다. 뒤에는 박 선생, 정 선생, 이 선생, 최 목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한 사람, 도식입니다. 도식은 전원 직전 응급처치 후 겨우 의식을 되찾았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윤희가 소리칩니다. 저 사람 출입 금지예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복자가 차분히 말합니다. 오늘은 보호자 자격이 아니라 창립실무위원으로 왔습니다. 윤희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보안 요원들도 어쩔 줄 모릅니다. 박 선생이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우리는 한빛병원 창립 멤버입니다. 이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사장이 나옵니다. 이사장은 복자 일행을 보고 얼굴을 찌푸립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요? 윤희가 급히 다가가며 말합니다. 아버님, 저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요. 이사장은 윤희를 손으로 막고 복자를 바라봅니다.
오 간호사, 오랜만이군요. 무슨 일이요? 복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이사장님, 이 병원이 왜 만들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사장은 잠시 침묵합니다. 복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환자는 버리지 말자고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보내주자고요. 이사장은 눈을 피합니다. 박 선생이 서류를 꺼내며 말합니다. 이사장님, 서 씨 집안 약정 미인 건 알고 계시죠? 이사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윤희가 끼어들며 소리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집안이 병원에 얼마나 기여했는데요. 복자가 조용히 녹음기를 꺼냅니다. 그럼 이것도 기여인가요? 복자는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회의실에 윤희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말기 환자? 어차피 곧 돌아가실 분들인데 병상 점유하면 손해잖아. 빨리 전원 보내. 완화병동 예산 빼서 VIP 공사에 넣으라고. 순간 회의실 전체가 정적에 빠집니다.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조작이에요. 저런 거 누가 믿어요? 그때 도식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약하지만 이상하게도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때도 윗사람들은 숫자로만 봤죠. 근데 여기서마저 내 마지막이 돈 계산이 되면 나는 2번 죽는 겁니다. 이사장은 시선을 피합니다. 윤희는 마지막 카드처럼 외칩니다. 아버님, 그럼 저희 집안이 병원에 얼마나 투자했는데요? 복자가 조용히 던집니다. 투자요? 창립기금 약정, 미이행 기록이 있더군요. 대신 내부 인사로 대체됐다고요. 윤희가 소리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순간 반전이 터집니다. 이사장이 굳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약정 미이행, 내가 막았소. 모두가 이사장을 바라봅니다. 이사장은 눈을 감았다 뜨며 복자를 봅니다. 서씨 집안이 돈을 내는 대신 조건을 걸었소. 병원 운영에 관여하게 해달라고. 나는 그때 돈이 급했소. IMF 때 병원이 무너질 뻔했으니까. 윤희가 얼어붙습니다. 이사장은 계속 말합니다. 복자 씨, 당신이 그때 말렸어야 했소. 내가 병원을 살린다는 핑계로 병원의 영혼을 팔았소. 복자는 이사장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셔야죠. 이사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VIP 병실 확장 계획 중단하겠소. 완화병동 예산 복구하겠소. 윤희가 비틀거리며 말합니다. 아버님, 그럼 저는요? 제 입장은요? 이사장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병원 운영에서 손을 떼시오. 내부 감사 결과도 공식 발표할 것이오.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복자를 바라봅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요. 복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합니다. 망한 건 인생이 아니라 사람 돌이에요. 당신이 잃은 건 자리지만 우리가 잃을 뻔한 건 사람입니다. 윤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섭니다. 복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합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그도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복자의 치유였습니다. 복수로 끝내지 않고 상처의 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이사장이 복자에게 다가와 손을 내밉니다. 복자 씨,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복자는 이사장의 손을 잡습니다. 이사장님, 이제라도 약속을 지켜주세요. 환자는 가족이라는 그 약속이요.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복자는 도식의 휠체어를 밉니다. 도식이 웃으며 말합니다. 복자 씨, 당신이 해냈네. 우리가 해냈죠, 어르신. 복도를 지나며 간호사들이 복자를 보고 고개를 숙입니다. 복자는 그들에게 미소를 보냅니다.
복자는 709호로 도식을 데려갑니다. 도식은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옵니다. 복자는 벽에 걸린 환자는 가족입니다라는 표어를 다시 봅니다. 그 글자가 오늘은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복자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돈은 병원을 굴리지만 사명감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며칠 뒤 병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VIP 병실 확장 계획은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완화병동 예산은 원래대로 복구됩니다. 병원 게시판에는 내부 감사 결과가 공식 발표됩니다. 복자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합니다. 간호사들이 복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복자 어머님 돌아오셨네요. 어머님 덕분에 병원이 살았어요. 복자는 손을 저으며 웃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한 거예요. 복자는 709호로 향합니다. 도식은 창가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도식은 복자를 보고 환하게 웃습니다. 오 간호사, 아니 복자 씨. 오늘도 왔나? 당연하죠, 어르신. 제가 안 오면 누가 보리차 끓여드려요. 복자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도식에게 건넵니다. 도식은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합니다. 복자 씨, 나 오늘은 덜 무섭다. 복자가 도식의 손을 잡습니다. 어르신, 세상이 바뀌어도요. 도식이 이어받습니다. 사람 도리는 변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웃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옵니다. 복자는 병동을 돌며 다른 환자들도 돌봅니다. 한 어르신은 복자를 보고 손을 잡습니다. 복자 씨, 고맙소. 당신이 우리를 지켜줬소. 복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점심시간 복자는 간호스테이션 앞에서 젊은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녹음 파일을 준 그 간호사가 복자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겁이 나서 못했는데. 복자는 간호사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도 용기 냈잖아요. 녹음을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했어요.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날 오후 박 선생이 병원을 찾아옵니다. 복자와 함께 병원 뒤편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복자 씨, 우리가 해냈네.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박 선생은 복자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니야.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야. 우리는 그저 함께한 것뿐이야. 복자는 병원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7층 709호 창문에서 도식이 손을 흔듭니다. 복자도 손을 흔들어 답합니다. 박 선생이 조용히 말합니다. 복자 씨, 이 병원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어. 당신 덕분이야. 복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킨 거예요. 이 병원의 약속을요. 저녁 무렵 복자는 도식에게 저녁 식사를 돕습니다. 도식은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먹습니다. 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어르신, 오늘은 잘 드시네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가 봐. 이제 쫓겨날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복자는 도식의 입가를 닦아주며 말합니다. 어르신은 절대 쫓겨나지 않아요. 여기가 어르신 자리예요. 도식은 복자의 손을 꼭 잡습니다. 복자 씨, 고마워.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복자는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밤이 되고 복자는 병원을 나섭니다.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표어를 다시 봅니다. 환자는 가족입니다. 그 글자가 이제는 다시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복자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생각합니다. 돈은 병원을 굴리지만 사명감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복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입니다. 복자는 오랜만에 별을 봅니다. 복자는 집에 도착해 옛날 간호사 명찰을 꺼냅니다. 한빛병원 간호사 오복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자는 명찰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래,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 도리는 변하지 않아. 복자는 명찰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다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709호 도식은 오늘도 복자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복자는 보온병에 보리차를 담아갑니다. 병원에 도착한 복자는 7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는 여전히 소독약 냄새가 나지만 이제는 따뜻한 기운도 함께 느껴집니다. 복자는 709호 문을 엽니다. 도식은 창가에 앉아 복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오랜만에 햇살이 따뜻해. 복자는 도식에게 보리차를 따라줍니다. 도식은 한 모금 마시고 웃습니다. 병동에는 다시 숨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그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다시 배웁니다. 세상이 변해도 사람 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돈이 사람 위에 올라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병원은 결국 사람 사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복자는 도식 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복자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사람 도리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 병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복자는 도식의 손을 잡습니다. 도식도 복자의 손을 꼭 쥡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갑니다. 겨울이지만 봄은 곧 올 것입니다. 복자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